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전국 주요 격전지에서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가 하면 전과 오범 국회의원 후보까지 출마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보니 강성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특히나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다시 한번 586 운동권 적폐 세력 청산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듯합니다.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우선 다음 달 5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구는 9곳인데 전북 전주시 을에서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고 나머지는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입니다. 저처럼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안인 국회의원을 뽑는 지역이 단 한 곳뿐이라 이번 재보궐선거가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른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천창수 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포함해 전과 3범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천 후보는 1989년 국가보안법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시작으로 2001년 업무방해로 벌금 300만 원, 이듬해 다시 업무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문제가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의해 제기되자 천창수 후보는 국가보안법을 자꾸 거론하는데 그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국보법을 적용했다며 나는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훈장처럼 내세우는 방어 논리 중 하나가 바로 민주화 투쟁이지요. 이런 전과를 가진 사람이 교육감이 된다면 그 지역의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북 전주 을에서도 전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출마한 후보 6명 중 절반인 3명이 전과자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강성희 진보당 후보는 2005년 공무집행방해 폭력처벌법 위반을 시작으로 2011년 업무방해, 2013년 업무방해 폭처법 위반, 2015년 4월 업무방해, 같은 해 6월 업무방해 폭처법 위반 등 전과 5범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쟁 후보인 김호소 무소속 후보는 TV토론회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범죄 사실이 5건의 공동주거 침입, 집단 흉기상해는 정말 말로만 들어도 참 무섭다며 이 정도의 범죄 경력을 가진 분이 민생 1호 법안을 만들겠다고 주장한다면 굉장히 의심받을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런 지적을 받은 강성희 진보당 후보는 첫 번째는 2002년도에 여중생 미선이 효순이가 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당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생겨났다며 그 외 나머지 4가지는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투쟁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 또한 전과 기록을 훈장처럼 여기는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어떤 특징이라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창녕군수 보궐선거는 전임자가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출마한 후보 7명 중 전과가 없는 후보는 단 1명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창녕이 고향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어쨌든 민주당의 몰락에 도화선이 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2021년 4.7 재보궐선거 그리고 대선과 곧이어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운동권 정부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586 운동권 세력의 집단 퇴장을 명령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또다시 고개를 드는 운동권 세력이 있으니 정말 참 개탄스러운데요. 자, 오늘 단행된 더불어민주당 당직 개편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른바 강성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됐는데 어떤 인사들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졌고 또 그 인사들은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임정책위 의장에 삼선 김민석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민석 의원은 지난 1985년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족해방, 민중해방, 삼민투를 배후 조종해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터뜨린 배우로 지목되어 5년 6개월간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1985년 당시 전국대학 총학생연합체인 전국학생연맹의 후신 강성운동권단체 삼민투 출신 인사가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회 송갑석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송갑석 의원 역시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관심을 모으게 된 결정적 배경으로는 문재인 정권 때인 지난 2018년 8월 13일 송갑석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칠승 신임수석 대변인과 함께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송갑석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약 10만여 명의 국민이 북한으로 강제 납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을 통해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라며 납북자의 표현을 전시 실종자로 변경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임 디지털 전략사무 부총장 자리에 박상혁 의원이 내정됐는데요. 이 사람 역시 학생운동권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대협의 후신이기도 한 한총련에서도 NL계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또한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자리에는 한병도 의원이 임명됐는데 한 의원 역시 운동권 출신이지요. 이른바 운동권 세력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화려하게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게 민주당 몰락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는데요. 현재 민주당은 정치인 기근인, 신인 정치인 기근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닌 상황입니다. 정작 자신들은 30대 혹은 40대 초반에 국회에 입성했으면서 당의 권력을 오랜 기간 독식해왔고 이런 탓에 젊은 정치인이 성장하게 될 그럴 기회를 빼앗은 측면이 강했습니다. 제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86그룹의 질서 있는 퇴장론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퇴진론에 송영길 등이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그 뒤 곧바로 우상호 등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86그룹의 생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등장으로 또다시 이재명이라는 숙주의 기생에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가 암묵적으로 이뤄졌고 이게 바로 오늘 단행된 인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21년 6월경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정치권 세대 교체를 위해 586 세대가 용퇴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득권이 된 586 세대 정치인의 독선과 무능에 국민들도 넌더리를 낼 지경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었는데 왜 이런 민심이 표출되었던 것일까요? 여권 586의 핵심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더니 자신의 딸은 허위 스펙을 만들어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켰습니다. 특권적 인맥을 동원해 딸의 허위 인턴 경력을 만들고 대학 총장, 표창장까지 위조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지요. 교육뿐만 아니라 취업, 부동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위선을 저지르고도 정의를 외치는 586 운동권 세대에 많은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들의 반민주적 행태도 심각한 상황이었죠. 여당 586 세대 의원들은 국회에서 임대차 3법과 검수완박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을 일방 처리했고 이들의 지지자들은 반대파 정치인들에게 문자 포탄을 보내는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독선적이고 이념지향적 사고로 국민을 분열시켜온 데에 따른 그런 분노가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훈장 삼아 독선에 빠진 586 세대는 어느새 한국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30년에서 40년 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득권을 정당화하고 반대편을 적폐시하더니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들을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이재명이란 숙주의 기생에 정치 생명 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다음 총선에서 아직도 니들 정신 못 차렸냐 라며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셔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